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 때도 한번 했었는데요. 치킨 가격은 왜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 구독자분들이 좀 많아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지엽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꼭 집어내셔가지고 비판 아닌 비판, 비난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디까지나 제 채널은 그야말로 창업 초보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대부분의 것을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보 창업자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는 모르더라도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을 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니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으신 분이 있더라도 좀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단 뭐 유통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닭의 종류 부분하고 실제 치킨이 되기까지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닭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옛날부터 계속 봐왔던 닭은 토종닭이겠죠. 일단 토종닭은 뭐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맛은 있지만 최대 단점은 키우는데 오래 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중국 같은 곳에는 우리나라처럼 육계가 없어가지고 토종닭으로 하거든요. 근데 토종닭이 우리나라 키우는 그 기간에 비해서 2배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육개가 하나의 치킨이 되기까지 한 30일이면은 자란다고 치면은 중국에 는 토종닭은 60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나라 닭은 아무래도 토종닭처럼 좀 더 쫄깃쫄깃합니다. 우리나라 닭보다도. 물론 우리나라 닭에 비해서 뭐 부드러운 맛은 없겠죠. 일단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치킨은 육개라고 부릅니다. 유구 하면은 고기로 쓰는 소를 얘기하듯이 육개 하면은 고기로서 우리가 대하는 닭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육개는 다 크는데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되면 살집도 좋아서 키우는데 돈도 좀 덜 들고요, 질도 좋아요. 그 육개는 호수별로 크기가 나뉘게 되는데, 흔히들 뭐 8호 닭에서 한 13호 닭 뭐 이 정도까지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보통 한 마리를 쟀을 때 한 750g에서 850g 사이는 8호닭, 850g에서 뭐 950g은 9호닭, 이런 식으로 100g 단위로 올라가게 되고, 보통 1kg 정도 되는 애들을 10호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치킨 브랜드들, 그 브랜드들이 한 마리 보통 18,000원 이상 하죠. 그 브랜드 닭들이 보통 9호닭에서 한 10호닭 그 호수를 쓴다고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 크기가 양도 적당하고 맛있습니다. 그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KFC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마트에 있는 뭐 통 큰 뭐뭐 치킨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닭들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13호까지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보다도 보통 한 1.5배 정도 크다고 보면 되는데, 많이 안 쓰는 호수이기 때문에 뭐 시세도 일단 싼 편이죠. 뭐 육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킨보다는 조금 더 거칠고 질깁니다. 맛에서도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일단 푸짐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착한 치킨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게 되는 거죠. 그 육개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삼계탕 닭에서는 뭐 삼계닭이라든지 이런 걸 백sem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거하고 뭐 토종닭 뭐 이런 것보다 더 쳐주는 이유가, 일단 고기로서의 닭의 기능이 굉장히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일단 뭐 부드럽고 육질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그것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조그만 종자를 사료를 먹이고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좀 키운 닭을 백sem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보통 그 조그만한 삼계탕 크기가 되면 잡아가지고 삼계닭으로 쓰면 되는데, 걔들을 그 조그만 놈들을 조금 더 키워서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집에 있는 치킨들처럼 좀 닭다리가 막 오동통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얇으면서 이렇게 쭉 좀 늘어난 느낌이 나는 닭을 삼계닭, 뭐 백sem이라고 부르는데, 이 백sem이도 호수가 있어요. 보통 5호에서 6호, 그러면 550g에서 뭐 650g 뭐 이 정도 되는 닭으로 예전에 굉장히 히트를 친 브랜드들이 있었죠. 뭐 오마땡 치킨 뭐 이런 것들은 뭐 한 마리 통으로 튀겨가지고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팔아서 뭐 공전에
히트를 친 경우들도 있고, 그때 생각으로는 보통 한 400호점까지 좀 늘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한 마리당 뭐 1,500원 정도에 받아가지고 파우더 묻히고 기름에 튀겨서 뭐 소금이랑 무 같은 거 넣어주고 5,000원에 판매해도 한 마리 8만 원, 1,500원 정도 남기면서 이렇게 박리담회로 히트를 쳤던 브랜드가 나오면서 그 당시 저가 치킨 시장이 그때 아마 열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7호에서 8호 정도 되는 백세미 한 마리를 뭐 보통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파는 브랜드들이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통으로 튀겨가지고 그 통째로 내오는 그런 치킨 브랜드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게 바로 백세미 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가 테이크아웃 브랜드들이죠. 그리고 과거에 보통 뭐 둘땡 치킨, 뭐 치킨 뱅땡 뭐 이런 데서 팔던 그 치킨도 백세미 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두 마리 치킨 브랜드는 백세미가 아니라 보통 6개 중에서도 8호 딱, 9호 딱 이 정도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도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 하루에 10만 마리를 잡는 도개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도개장은 이미 10만 마리를 갖춘 기계를 갖추었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10만 마리를 닭을 잡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놓고 시스템도 그렇게 맞춰놓고 10만 마리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도개장은 잡은 닭을 공급을 하는데 보통 하루에 일단 좀 많이 가져가는 데들을 큰 상인이라고 불러가지고 대상이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면 10만 마리를 잡는 곳이 있다면 뭐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를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공급처, 거기를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나 뭐 그 지역 대리점들이 그 대상에 속합니다. 2, 3만 마리 가져가면 대상이고, 뭐 5천 마리에서 10,000마리씩 뭐 가져가면 중상이고, 그보다 미치면 뭐 소상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림이라는 도계장이 있으면 송파구에 있는 하림 대리점이 있고, 뭐 강원도 뭐 원주에 있는 하림 대리점이 있고, 각 지역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조그만 개인 치킨집들은 직접 도계장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대리점에서 닭을 받게 됩니다. 도계장에서 받는 닭하고 대리점에서 받는 닭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도계장에서 직접 받는 경우는 가맹점주가, 예를 들어서 치킨 브랜드라고 치면은 가게를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오늘 영업이 끝나서 닭을 주문하면, 물론 본사에 주문을 하겠죠. 그럼 본사에서는 그 도계장에다가 각 가맹점에 필요한 마리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도계장은 다음날 그 주문된 마리수를 도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닭을 본사의 물류센터로 입고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사 물류팀에서 각 가맹점으로 닭을 배송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대리점 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도계장에서 그 다음날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신선도 차이에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닭을 한번 잡으면 유통기한이 7일입니다. 닭을 잡으면 무조건 7일 이내에는 소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계장에서도 잡은 날 바로 잡아가지고 배송을 시켜서 다음날 가맹점에 입고를 시켜야 되는 거죠. 매장에 도착하면 가장 신선한 상태인 6일 정도 남은 유통기한을 가진 그런 닭이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계장이라는 공장에서 하루 10만 마리를 공급했을 때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 뭐 송파 대리점도 있고 강동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리점들도 똑같이 2만 마리, 3만 마리씩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매일. 그럼 그 다음에는 도계장의 공급 패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하루 10만 수를 잡는 공장은 하루 10만 수를 다 소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당연히 생산을 했으니까 그거를 공급을 하는데 다 나가야 되겠죠. 왜냐면 설비를 다 갖추고 인원도 다 거기에 맞게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만 수를 잡는 공장은 어쨌든 그 10만 수를 다 소진해야 이익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0만 수를 잡았는데 뭐 2만 수가 남았다고, 8만 수는 소진하고 2만 수가 남았다고 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유통기한이 7일인데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 지금 팔아도 유통기한이 3일에서 4일밖에 안 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계장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치킨 스테이크나 뭐 치킨 너겟 같은 이런 냉동 식품을 만드는 그런 가공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공을 하는데 실제 도계를 하고 가공을 하는데 돈이 들었어도 그 시세를 무시하고 좀 싼 값이라도 넘겨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메이저 치킨 브랜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치킨 브랜드들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지난 거를 받질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받은 그 신선한 제품만을 가맹점으로 공급을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닭을 받았는데 6일 유통기한 남은 게 아니라 막 2, 3일 남은 거 받으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 치킨 브랜드들에는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도계장에 있는 영업사원은 뭐 일단은 그 제품들을 닭들을 소진을 해야 되니까 각 지역 대리점한테 전화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1만 수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원래는 뭐 한 3천 원 정도에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급하게 넘기다 보니까 한 1,500원 정도에 가져갈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공 공장으로 가서 뭐 치킨 너겟에 용갈이 될 바에는 이 정도 가격으로 넘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리점으로 가는 닭을 뭐 통상 얘기할 때 뭐 덤핑, 뭐 덤핑으로 넘기는 닭이라고 해서 뭐 삥닭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대리점에서는 이런 닭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쁜 닭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삥닭은 시세와는 무관한 그야말로 정상적인 유통 가격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닭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닭은 아무래도 대리점에 있는 냉동창고로 가게 되겠죠. 보통 냉동닭은 뭐 뼈가 검은색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한 번 냉동됐다가 녹여서 나간 거는 닭뼈가 그렇게 검해지지 않아요. 뭐 제 생각에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그럴 때 검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검은 뼈가 나온다는 거는 품질이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삥닭과 정상닭이 조립이 되고 그램 수대로 닭 토막들도 조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리점은 일반 도계장에서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 과정이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도 더 싸게 공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리점의 한 수익 구조를 한번 좀 볼까요? 일단은 개육 공급 차액이라고 해서 실제로 양계 시세하고 개육협회 시세하고 조금 달라요.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긴 한데 그 시세 차액에 대한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가공 관련해 가지고 직접 도계장에서는 생닭을 받게 되죠. 근데 대리점에서 직접 절각도 하고 뭐 염지도 하고 뭐 텀블링도 하고 포장도 하고 박스 포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공도 합니다. 거기에 배송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850g에서 950g 되는 치킨을 치킨집에다가 치킨을 공급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닭을 3,000원에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 3,000원이라는 생닭 가격에다가 절각비 150원, 그리고 염지, 양념하는 비용 100원, 뭐 염지 텀블링, 염지를 또 이렇게 돌리는 그 비용을 또 100원 정도 추가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원팩 포장을 하는 비용을 또 100원, 그리고 종이 박스 포장을 하나 10개들이 뭐 하나씩 해서 박스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50원, 배송비 300원, 그래서 도합 3,900원. 거기에 치킨집 사장님한테 갈 때는 세금 계산서 부가세 10%를 끊다 보니까 300원, 3,900원에 10%면 390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총 4,290원에 치킨집 사장님이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같은 8호 닭이나 9호 닭이더라도 이 공정을 한번 더 하거나 덜 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게다가 그 닭에다가 삥닭도 한 번씩 좀 끼워 가지고 팔게 되면은 대리점 마진은 더욱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대리점식으로 저 중간 가공 관련해 가지고 직접 가공해서 작업해서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가 치킨 브랜드들 중에는 직접 가공하는 본사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을 하고 배송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생닭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닭을 가공해서 염지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 공정별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져가야지 본사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공급을 하는 그 치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치킨집, 그 가맹점에 대한 가격 체계를 좀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일단은 국내산 신선닭이 해당 본사 공장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도계장에서 다 한 다음에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가공을 직접 하는 본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국내산 신선닭이 해당 본사의 공장으로 이송이 되겠죠. 생닭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공 공장에서 직접 절각을 하고 염지제를 넣고 그리고 염지 텀블링을 치고 원팩 포장을 하고 그리고 종이 포장을 하고 배송까지 본사에서 모두 진행하면서 각 공정별 적정 수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다 절각까지 돼서 양념까지 된 거가 들어갈 때 공급가를 뭐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메이저 치킨 가맹점 공급가를 1년 평균가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그 당시 평균가 기준으로 마리당 보통 9호에서 10호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당 한 5,300원에서 한 6,200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본사들마다 틀리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가맹점이 그 가격에 실제로 가공이 된 치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파우더, 보통 닭을 받았을 때 파우더를 묻혀야 되잖아요. 파우더가 들어가는 가격이 마리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름. 저희가 기름에 튀기잖아요. 기름에 튀기면은 뭐 어쨌든 계속 튀기다 보면 뭐 닭 기름도 나오고 뭐 어쨌든 튀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마리당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스는 마리당 뭐 150원 정도. 소스통, 그건 찍어 먹는 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념치킨에 들어가는 소스가 아니라 하나씩 포장을 해주는 그 소스를 얘기하는 건데 소스 150원, 소스통 50원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되고요. 박스, 물론 박스는 브랜드마다 틀려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멋있게 하는 박스들은 1,000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600원에서 800원 정도 사이 그 정도 박스 포장 값이 들어가고요. 무도 물론 뭐 직접 이렇게 벌크로 돼가지고 국자로 퍼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지만 보통 무 같은 경우도 다 팩포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한 통당 한 350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소금 찍어 먹어야 되니까 소금도 30원 정도 가야 되고 전단지랑 스티커는 뭐냐면 보통 배달을 갈 때 전단지도 하나 껴 있고 뭐 다음에 또 시켜 먹으러 스티커도 하나 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50원 정도 잡으셔야 되고 젓가락 30원 그리고 비닐봉다리도 한 100원 정도 잡아야 어느 정도 그 한 마리가 갔을 때 원가가 잡힙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통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한 16,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50% 마진 그 정도가 여태까지 팔던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뭐 17,000원, 18,000원, 2만 원까지도 가니까 아무래도 이 원가 부분도 그만큼 원가 비율이 아까 50% 했잖아요. 그만큼 좀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틀리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제하고 뭐 한 8,000원 정도 남은 거에서 배달비 주고 뭐 월세 내고 잡비 쓰고 그렇게 되면은 부부가 함께 뭐 엄청나게 일을 해도 보통 순수익으로 뭐 300에서 500 정도 가져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가게고요. 뭐 그 이하 못 가져가시는 분도 많고 그보다 엄청나게 바쁘게 하시면은 뭐 700에서 뭐 800까지도 가져가시는 그런 매장들도 있습니다. 마진이 낮아서 50% 마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낮기 때문에 사실 뭐 치킨 한 마리에 18,000원, 2만 원 받아도 사실 가맹점주들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 유통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결코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치면 그 정도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2만 원에 팔더라도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일도 아닙니다. 부자재들 가격이 워낙에 높기 때문이죠. 일단 뭐 18,000원까지는 좋은데 요즘 초등학교 5학년인 친구들도 뭐 닭 한 마리 정도 다 먹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기본으로 두 마리 정도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두 마리 치킨집이죠. 두 마리 치킨이 생긴 이유, 아이가 둘이라서.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1인 1닭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뭐 비비땡이나 뭐 BH땡, 뭐 교땡 치킨, 뭐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대가 일단 2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한 마리면 사실 뭐 2만 원이든 18,000원이든
뭐 2,000원 차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마리를 주문해야 된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두 마리면 4만 원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에서는 무리가 있죠. 아이들이 흔히 먹는 치킨을 시킬 때마다 4만 원이 나오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싸고 부담 없어서 부모님들이 두 마리 치킨을 시키고 그런 브랜드들이 성공한 걸까요? 주부들을 타깃으로 한 사업은 대개 실패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아이들까지 엮여져 있으면 불황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뭐 시장을 선도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간은 가면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부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맛과 가격 대비 성능, 즉 품질이 중요하죠. 가성비를 얘기할 겁니다. 이 품질에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두 마리 치킨이 맛과 가격 그 두 가지를 다 잡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통닭 치킨을 두 마리를 파는 그런 집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옛날 통닭 치킨 두 마리에서 뭐 한 2만 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죠. 예전에는 두 마리 치킨집들이 8호닭이라고 해서 살짝 좀 작은 닭을 썼었는데, 요즘은 9호닭을 다 쓰더라고요. 일단 뭐 9호닭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9호닭을 받을 때 일단 다 가공해서 다 부가세 끊고 다 염지까지 해서 원팩으로 받으면 이게 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치킨 같은 경우는 거의 생닭을 받아요. 부가세를 안 끊어도 되는 생닭. 물론 그렇게 다 된 거를 받는 데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좀 그 유통 과정이 좀 덜 거친 닭들을 받아야 어느 정도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일단 좀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구호따기로 했을 때 뭐 마리당 4,000원, 그렇게 됐을 때 두 마리니까 한 8,000원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파우더는 뭐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통으로 튀긴 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가상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 물론 다 절각을 해서 하면 파우더가 많이 먹지만 통으로 튀기게 되면 뭐 파우더를 좀 적게 먹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리당 350원 정도, 그러면 두 마리니까 700원. 기름도 통으로 튀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먹죠. 그렇게 됐을 때 마리당 뭐 200원 했을 때 두 마리 하면 400원. 그리고 간장 소스, 양념 소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준다고 했을 때 뭐 100원씩 잡고 뭐 200원이 되겠죠. 거기에 뭐 박스 퀄리티는 최소화 시켜가지고 일단 뭐 담을 수만 있게끔 만든다 했을 때 박스당 뭐 300원 정도 잡으면 두 개 하면 600원 정도 되겠죠. 그랬을 때 무도 350원짜리가 아니라 좀 벌크로 해가지고 따로 담아준다는 가정하에서 한 400원 정도 잡고요. 소금, 비닐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약 한 10,000원 정도 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이 좀 줄어드는 닭을 받아가지고 조금 부자재도 적게끔 하다 보니까 두 마리를 한다고 해도 한 10,000원에서 10,000원대 초반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원가를 가지고 보통 2만 원에서 2만 원대 초반으로다가 묶어가지고 두 마리 치킨을 배달을 해 주는 거죠. 두 마리 치킨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 한 마리씩 했을 때는 사실 한번 튀길 때 넣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튀겨지는데, 두 마리 치킨 같은 경우는 튀김기에다가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니까 일단 조각 수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서로 막 붙어요. 붙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어줘야 된답니다. 저어주게 되면 그 자체가 힘든 거죠. 일단 뭐 다른 분들은 그냥 넣고 타이머가 울리면 그때 꺼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두 마리 치킨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일단 튀김기도 두 마리씩 들어가는 거를 뭐 한 4개에서 5개씩 놔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저어줘야 되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일반 치킨집보다 굉장히 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두 마리 치킨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플러스 뭐 피자를 같이 껴준다든지, 한 마리 플러스 떡볶이를 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리당 하나씩 플러스 해주는 그런 치킨집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그 이유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들도 계속 치킨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좀 니즈를 더 충족을 좀 시켜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매장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요즘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치킨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들이 판매를 하고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는 물론 틀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지금 현재 치킨집 사장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뭐 매장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런 공정을 매장에서 직접 하는 경우들은 더 싸게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대리점에서도 어떤 공정까지 하고 매장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 맡겨가지고 우리한테 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치킨 가격의 진실은, 정확한 수치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 당시 제가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보고 들은 이야기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치킨집을 생각하시고 창업 초보로서 치킨집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제가 오늘 찍은 치킨 가격 왜 다르지에 대한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